트렌드를 꿰뚫고 있고 활발한 데다 사교성도 좋아 늘 주목받는 사람.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인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이드의 줄임말이죠. 그들은 남보다 앞선 트렌디한 소비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비한 것에 대해 퍼뜨리고 자랑하죠. 기업 입장에선 이런 인싸를 잡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예전엔 대중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개그맨들의 유행어, 영화 트렌드, 마트와 백화점의 상품 판매 추이 등을 토대로 문화의 흐름을 파악했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젠 소비자가 직접 TV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유행어를 만들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고 대형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갓 탄생한 작은 상품이 대박을 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그룹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인싸입니다. 소비의 대세가 된 그들, 과연 어디에 지갑을 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18년 5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인조 댄스 그룹이 3집 앨범의 컴백 무대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국이 아닌 바로 라스베이거스의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말이죠. 3집은 빌보드 200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싱글 앨범은 빌보드 10위권 안에 들었죠. 이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한 해에 2번이나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은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 뿐이었죠. 그렇습니다. 연간 5조 원의 경제 효과를 불러온 방탄소년단의 이야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다른 아이돌과는 달랐습니다. 대형 3사 기획사도 아니었죠. 이제 갓 중소기업 수준인 빅히트라는 기획사에서 출발했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방탄소년단에게 칼군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고 음악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소재를 찾고 노래를 만드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전원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주어진 노래만을 따라 부르는 그룹과는 분명한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자신만의 생활과 생각에서부터 태어난 노래는 남달랐습니다. 모두가 사랑의 설레임과 이별의 아픔만을 노래할 때 방탄소년단은 꿈과 삶에 대한 고찰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고 싶은 날 오늘 하나 만들자 너의 맘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 믿어도 괜찮아. 방탄소년단의 매직샵이란 곡의 일부인데요. 소년들의 진솔한 삶에서 나온 철학들이 한 곡 한 곡에 녹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춤과 얼굴만을 쫓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노래에서 위로와 감동을 얻는 것이죠. 또한 방탄소년단은 정말 남다른 소통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SNS로 정말 사소한 것과 날것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소위 흙수저로 시작한 그들의 성장기를 하나하나 관찰했던 팬들은 내가 어버키웠다 라는 말을 할 만했죠. 아미라는 이름의 팬덤은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잇게 한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SNS상의 소통은 그저 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도 소통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본의 힘이 최고인 시장에 방탄소년단은 진정성과 좋은 컨텐츠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싸들은 이러한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기꺼이 응원을 보내고 지갑을 열었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댓글 본 적 있으신가요? 화제가 된 영상들 아래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곳으로 나를 이끌었다 라는 댓글들이 달려있는데요. 그만큼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이제 흔한 단어가 되었죠. 유튜브에는 매일매일 66년치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검색만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죠. 빅데이터와 AI의 발달은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덜어주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패턴을 익히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스포티파이나 바이브, 플로와 같은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AI로 분석된 데이터에 전문가의 손이 한 번 더해지고 있습니다. 플로나 바이브의 경우엔 단순한 사용 이력뿐 아니라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접목시켜 더욱 디테일한 선곡을 만들어냈죠.
유튜브는 대표적인 큐레이션 서비스인데요. 사용자가 시청한 주제나 장르, 키워드 등을 분석해 앞 영상과 연관 있는 다음 영상을 자동으로 추천해 자동 재생되게 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말은 멍하게 틀어만 놔도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영상이 계속 등장하게 한다는 얘기였죠. 넷플릭스 또한 대단한 큐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신작이 등록될 때마다 나에게 맞는 영상인지 아닌지 분석해 추천 메일을 보내줍니다. 저에게도 추천된 영상을 꽤나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AI에 의한 큐레이션만이 아니라 스타트업계 내에선 양질의 정보를 출연해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구독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문화예술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불어내 전달하는 널리한 문화예술이나 2030 여성들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 소식을 전달해주는 머니레터, 나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쉽게 해석해주는 뉴닉 등이 있죠. 큐레이션 서비스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싸들은 자신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찾아내서 빠르게 정보를 얻습니다. 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에게 꼭 맞는 영상만을 찾아 시청합니다. 정보가 곧 자원인 시대니까요. 학창시절 만화를 좋아하던 친구를 덕후라고 불렀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덕후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대중적인 것에서 벗어난 기크한 존재로 여겼죠. 하지만 요즘에 무언가 한 곳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파고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민간 전문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우상을 만나거나 그쪽 분야로 꿈을 이룬 사람들도 생겼고, 우린 이들을 성공한 덕후, 성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덕질은 하나의 컨텐츠나 분야에 대해 남다른 시선을 가지게 합니다. 덕후는 단순히 소비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제작에까지 관여합니다. 연구 끝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들은 생산자의 시선을 공유하며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컨텐츠나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회 연구원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덕후들의 소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격렬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덕후는 확실한 구매, 그리고 재구매로까지 이어집니다. 수많은 애니메이션 작품이 게임으로 재생산되거나 게임 캐릭터를 실물로 만드는 피규어 산업이 발전하는 이유도 관련된 상품에 대한 보장된 구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덕후의 입맛을 맞추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9을 출시하면서 덕후들을 위해 팬파티를 열었고요. 네오위즈의 DJ 맥스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아저씨 팬들을 위해 매년 팬들과 음원 가수 그리고 개발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덕후의 지식과 애정은 생산자의 예측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은데요. 생산자가 조금만 게으르거나 방향성에 다른 행동을 보여도 이를 금방 알아채기도 합니다. 애정이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이죠. 이처럼 특정한 브랜드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기업 입장에선 엄청 매력적인 소비자입니다. 더불어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경고라도 하듯 기업보다 기업을 더 잘 알고 있는 감시자 역할도 하고 있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덕후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를 넘어 이제는 브랜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소비자로 거듭난 인싸. 대세를 주도하고 기업의 방향성마저 바꾸는 그들의 행보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성과 노력을 이해할 줄 알고 나에게 최적화된 효율적인 선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숨기지 않죠. 단순히 관심을 끌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똑똑한 소비자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어울리지 않나요? 인싸의 시대입니다.